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15번째 이야기. 중대 ATT 8. 주간공격 그리고 끝. 두 번째. 1982년 6월 23일 수요일. 올해 우리 중대의 전술측정 시험인 중대 ATT는 마지막 주간공격 상황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실시되는 ATT였기 때문에 거의 쉴 틈 없이 상황이 전개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새벽에 후반야 야간 공격을 실시하고는 거의 쉬지 못하고 곧바로 주간 공격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ATT는 예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병 기초과목인 각계전투와 경계, 그리고 대침투 작전인 수색정찰과 매복 등의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실제 전술 측정은 이틀 정도 시간에 주야 공방을 모두 실시하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우리 중대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전에 임했고 중대장 보기에도 만족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지난 팀 스피리트 때 그토록 헤매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중대장이 이제는 완전히 이미지 변신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게 훈련을 하면서도 이번에는 우리들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 공격을 위해 황강리 집결지에서 2시간 가까이 접적 이동을 한 뒤 주간 공격 목표인 안멀구리 뒷산이 바라다 보이는 서천 내물가에서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군장을 벗어 한쪽에 정리한 다음 주변에서 풀과 나무를 뜯어 주간 이장을 하고 화기들만 들고 공격을 위해 전개했습니다. 공격 전개선에서 공격을 위한 부대 배치 및 화력 지원 계획을 세운 뒤 각자의 위치에서 공격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중대장은 포대에서 파견 나온 관측반에 공격 준비 포격을 요청했습니다. 10시 정각. 마침내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대장의 공격 명령을 무전으로 전달받은 보병소대들이 세개 노선으로 상계하여 미리 확보한 공격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달려 마을 뒷산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중대장은 예비대를 운용하지 않고 3개 소대를 총동원하여 일거의 3개 방면에서 공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격로를 따라 이동하는 보병들을 엄호하기 위해 우리 기관총들은 공포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각 소총소대가 각자 확보한 농로를 통해 와지섬까지 도달한 뒤 돌격을 위해 전개하고 잠시 숨을 돌리며 돌격을 준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공격하는 보병들을 독려하는 분대장들의 외침소리와 분대원들의 함성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분대, 돌격 앞으로! 순식간에 평화롭던 마을 뒷산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총성과 호루라기 소리, 그리고 함성소리가 어우러져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총수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산자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남은 공포탄을 다 소비하며 마지막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훈련을 할 때마다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했던 전쟁놀이가 생각나곤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아서인지 우리들 어린 시절에는 전쟁놀이를 곧잘 하곤 했습니다. 막대기와 대나무 활을 만들어가지고 편을 나누어 제법 그럴듯한 전쟁놀이를 하곤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간 공격은 11시가 되기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공격 이동거리도 길지 않고 목표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 자체보다는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주간 공격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중대 ATT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우리들 후방 화력지원부대가 장비를 챙기고 있는 사이 공격을 마치고 소총소대원들이 돌아와 합류했습니다.
공격을 마치고 내려온 그들은 모두 땀을 비오듯 쏟으며 힘들어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6월 염천 아래서 산을 뛰어오르며 공격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미안한 생각과 더불어 화기소대원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기관총을 메고 행군하고 훈련할 때는 남들보다 몇 배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공격 상황에서 전술적 운용을 할 때에는 이처럼 작은 이로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군장을 놓아둔 집결지에서 휴식하며 아침에 나눠준 전투식량 건빵을 먹으며 점심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긴 하지만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할 때에는 밥이나마 배부르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곧바로 자대 복귀를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이 휴식하라는 전달만 있어서 우리는 각자 자리를 찾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꿀맛 같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기상 전달이 왔습니다. 전체 기상! 즉시 군장은 현 위치에 두고 집합! 오후 3시였습니다. 군장을 놔두고 집합하라는 것은 지금 출발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두들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휴식을 준다 해도 자대로 복귀하여 내무반에 앉아 쉬는 것만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ATT도 끝났고 측정관들도 다 떠난 마당에 왜 야전에 더 머무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각 공터에 집합하여 이번 훈련에 대한 중대장의 강평을 들었습니다. 중대장은 이번 ATT가 만족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이번 ATT는 실제적으로 중대장이 취임한 이후 직접 지휘에서 치룬 첫 측정훈련이었습니다. 따라서 중대장으로서도 내심 걱정이 많았을 텐데 생각 이상으로 우리들의 전술적 대처가 흠잡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대장 강평은 지적사항보다는 격려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강평에 이어 오락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의 훈련이 빨리 끝나서 복귀 예정 시간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시간만 나면 오락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었지요. 각 소대별로 돌아가면서 병사들이 나와서 노래나 다른 장기를 공연하는 것입니다. 주로 졸병들이 고참들의 지명에 의해 나가게 됩니다. 고참의 지명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지체 없이 달려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장기를 공연해야 했습니다. 이병 아무개 노래일발 창전 발사. 우리는 최대한 흥을 내며 이 시간을 즐겼습니다. 17시가 되자 마침내 자대로 복귀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늘 다니는 길을 따라 용아리, 송우리, 도촌리를 거쳐 2시간 가까이 행군하여 대대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군장을 내무반에 벗어놓고 식당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소대로 들어가 군장을 해체하고 물자 분류했던 따블백을 찾아와 관물 정돈을 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중대 ATT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그 평가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훈련은 우리의 일상이었고 그저 묵묵히 수행해야 할 의무였을 뿐이지요. 그래도 이번 ATT는 큰 과오 없이 무난하게 훈련을 마친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백